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라든지 한미 공동훈련 또 요새 또 다시 또 자체 핵무장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면서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쪽에서 이 반미놀이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지 한번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이 제목 뽑은 거 보세요. 트럼프 주한미군을 동맹 아닌 용병으로 만들려 하나. 이 제목에 이제 걸린 글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자꾸 높이는 게 이게 결국 미군을 용병화하는 거다. 동맹이라면 주한미군 분담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결국 취지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공짜로 그지같이 받으면 동맹이고 돈을 내면 용병이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조선일보의 논지에 따르면 우리가 공짜 좋아하는 거지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 써놓고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사람들한테 미국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장해서 우리를 벗겨먹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막 주거든요. 이거 교묘한 반미 감정 불지르기죠.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를 이끈다는 조선일보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볼 일이에요. 그럼 동화는 좀 낫냐? 똑같아요. 사설에서 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를 부과하겠다. 150% 부과하면 3조쯤 됩니다. 그래서 무늬만 동맹 만들 셈인가? 그러니까 지금 1조 남짓한 돈이 3조가 되면 동맹이 깨지고 실제로는 용병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 기사 제목 보세요. 트럼프 돈 많이 든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사실상 주도. 한미연합훈련이 트럼프가 돈 많이 든다라고 말은 했지만 과연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종료되는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소리잖아요.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한 반미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반미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조중동이. 결국 이러한 자칭 보수, 자칭 우파의 단골 메뉴는 뭐가 되냐. 한마디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깎아라. 두 번째로 한미연합훈련 재개해라. 세 번째로 핵무장으로 남북 핵균형 맞추자. 뭐 이런 게 자칭 보수, 자칭 우파의 이 솔루션 세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마디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분담금이 어떤 가격이 높다, 낮다 하면은 fair market value를 따져야 돼요. fair market value라는 건 공정시장가입니다. 경제학에서 fair market value라고 할 때는 그거 안 했을 때 들어가는 코스트가 뭐냐. 이게 fair market value예요. 한번 보시죠. 현재 미국 국방비가 연 한 80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현재 미군의 규모가 약 140만 명 됩니다. 그럼 주한미군이 2만 8천 명이니까 이 중에서 2%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800조 원의 2% 정도의 그 병력의 유지비 자체가 16조 원이에요. 근데 이게 주둔비가 아니에요. 16조 원을 주둔시키는 비용은 또 한 2조쯤 들어요. 그러니까 원가로 따지면 이거 페어마켓 밸류 아닙니다. 원가로 따져서 이게 한 18조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수로 그냥 나눴을 때 주한미군과 전체 미군 병력에서 주한미군에 차지하는 이 머릿수를 주둔비 2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들 원가 해서 대충 계산해 보면 이게 한 말하자면은 이게 16조 플러스 2조 하면 18조 원짜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가로 따지면 18조 원짜리 원가 들어간 걸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3조에 갖다 놓을 수 있다. 엄청 남는 장사네. 엄청 남는 장사네. 원가만 따져도. 아직 페어마켓 밸류는 따지도 않았어요. 페어마켓 밸류. 공정시장가는 원가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안 썼을 때 무슨 대까지 불어야 되냐가 공정시장가를 결정해요.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뭐죠? 현재 미군의 해외 파병 병력이 전 세계적으로 21만 명쯤 됩니다. 그중에 주한미군은 한 13% 차지해요. 2만 8천 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경우에 2019년 국방 예산이 약 47조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것이 미군이나 미국에 가지는 비중은 뭐냐? 10에서 20% 이상 됩니다. 최소.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주한미군 떨렁 2만 8천 명이 어디 화성에 가서 고립돼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뒤에 가깝게는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해군과 공군 해병력에 연결돼 있고 멀리는 괌과 알래스카에 있는 또 이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전체 전력과 연결돼 있고 그쪽 뒷배경을 그다음에 그것과 상관없이 전략 자산들 언제든지 날아와서 때릴 수 있는 지금 동해바다에 미국 핵잠수함이 몇 대 들어와 있는지 누가 알아요? 이것과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미군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가장 많은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가 어디냐? 장담할게요. 한반도예요. 그걸 지금 올해 1조 3천억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3조 안 비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이 저렇게 서슬이 퍼렇고 중국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또 북한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자,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죠. 주한미군이 없다면 대한민국 방위가 어떻게 될까? 불가능해지죠. 왜냐?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뭐 조만간에 자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의 그 침략성, 중국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중국에 와서 이어도 못 먹고 못 건드리는 거죠. 주한미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어도 같은 거 바로 중국이 시멘트 부어갖고 자기 땅이라 그러고 분쟁 일으켰죠. 그러면 이어도에서 중국 분쟁 일으켰는데 우리가 등신같이 처맞고 자빠져서 꼼짝 못하면 독도도 날아가는 거예요. 일본은 독도에 와서 또 분쟁 일으켜요. 이게 주한미군을 딱 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커버가 되고 한국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유지되는 거라고요. 이의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위에서 주한미군이 가지는 비중은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없을 때 대한민국이 치러야 되는 비용은 뭐냐? 중국 속국되는 거네. 지금 중국 속국되냐 마냐 그리고 미국이랑 얼마나 동맹의 정신을 복돋을 수 있냐 마냐를 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최대치가 3조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아깝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얘기냐고. 지금 얼핏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카드 수수료 환급금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30조 40조고 무슨 청년 실업 무슨 중소기업 중소상공업자 구제금융 이런 거 뻑하면은 뭐 2조 3조 4조 5조 6조 때리고 그 요란 법석을 떨어가지고 애들 도시락 공짜로 먹인다고 해마다 깨는 돈이 한 4, 5조 될 텐데 이제 급식 아니 자기의 동맹과 안보에 대해서 연 1조 지금 쓰고 있고 이게 한 3조쯤으로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들을 떠냐고요. 지금 중국이 폭발 지경이고 북한이 폭발 지경인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골빈 거지 근성이에요. 이건. 이 거지 근성을 대한민국의 우파, 대한민국의 보수 자칭 이거를 리드한다라는 제도권 언론이 이 거지 개돼지 근성을
불지르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신문 그거 보듯이.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보면 사회 지도층과 지식층이 사회를 리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개돼지 폭도화의 천병이에요.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데서도. 이게 잠깐 여기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아니 말은 트럼프가 야 그 비싼 거 뭐하러 하냐 말을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신문은 그거 900억밖에 안 드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900억 갖고 한미 동맹 깨자는 거냐 이러고 시빌거려요. 그게 조선이었나 동아였나. 이거요. 말만 트럼프가 이거 명분이 한국이 돈 부담 안 하고 있다 돈 안 내고 있다라는 게 돈 많이 든다가 이거 명분일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뜻이 있어요. 실제 뜻은 뭐냐? 보안입니다. 보안.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미연합훈련이 6월 1일에서 6월 15일 날 잡혔다. 그럼 북한 애들은 6월 1일에서 6월 15일 날은 일단 휴가 갈 수 있어요. 한미연합훈련 동안에는 그러니까 정신적 휴가. 그러니까 비행기는 같이 맞짱 떠서 지들 기름 있으면 조금 몇 대 띄운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때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침공 없을 거야. 북한에 대한 뭐 결정적인 극적인 조치 못 취할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은 안전기간이 돼요. 근데 연합훈련을 해서 이제 한국 미국 간에 장교들이나 장성들끼리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오키나와가 저기 뉴질랜드가 호주가 그러면 언제 가냐? 7월부터 가. 그러면 이동은 한 15일 걸리겠네. 거기서 얼마나 걸려? 거기서 우리 그 남진아에서부터 호주 사이에서 한 2개월 돌다가 오지. 그럼 이제 항모 레이간 항모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사라짐이라는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개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럼 그 정보가 모여갖고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시간표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 군사자산 운용의 시간표가 나온다고요.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고급 정보가 수집된다고요. 즉 한미연합훈련의 기동에 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걸 전후로 한 미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이만큼 쌓인다고요. 그게 통으로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커요. 이유가 보안이에요. 제일 큰 이유는. 근데 그걸 겉으로 대놓고 문재인 정부 아래서 한국군의 보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합니다. 안 합니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날 소리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문재인은 자극 안 하고 한국의 이 종북 반미 세력은 또 자극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포커스를 중국과 베이징과 평양에 맞춰야 되는데 뭐하러 이쪽에 그거를 그렇게 얼굴을 확 대패로 문질러 버리는 그런 노골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둘러대기는 어차피 한국 쪽 부담금 자꾸 높이려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훈련비 많이 들어서 우리 훈련 안 해. 훈련비 많이 드니까 훈련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비용이 들어서 미군이 그런 꼼짝도 안 하고 있냐. 천만에요. 미국 지금 군사비 지출 보세요. 사상 최고치 해마다 찍고 있어요. 지금 800조까지 올라갔다고요.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 어디 훈련이냐. 인도 태평양 사령부 훈련이에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 차원의 훈련이 되면 한국의 관계자들이 다 알게 돼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 훈련이 되면요. 주한미군이 거기 참여하더라도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가 빠져나가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 훈련이랑 참여를 하더라도 한국에는 알리질 않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또 저기에 주는 거예요. 평양에. 이게 중국에도 주고. 이게 뭐냐면 유사시에 우리가 유사시 작전할 때 최초 15분에서 30분 작전 그거 한국에 안 알리고 한다 우리. 그냥 인도 태평양 사령부 차원에서 할 거야.
한국 애들은 그 깜깜이 상태로 내버려 둬야 돼. 걔들 순진한 애들이야. 그리고 순진성 밑에는 걔들 시뻘건 데가 있어. 뭐하러 우리가 알려고 하냐?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아무리 대한민국 국방부 라인에 첩보 라인을 가동을 해도 미군의 움직임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지해야 됩니다. 그거 왜 해요? 골볐다고 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중지하는 명분 당연히 그거 돈 많이 들어. 우리 못해. 우리 가난한 나라야. 이렇게 말하시는 게 맞아요. 그 트럼프가 맞는 말이에요. 그거 중지하면서 그 대한민국 국방부와 대한민국 청와대 혹은 뭐 다른 간첩망 이런 거 잘 어떻게 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해. 이 말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이게.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전부 돈 때문에 나 돈 떠오른 놈이요. 도란뿌 나 돈 떠오른 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문제는. 자, 그러면 이거를 대한민국의 언론인이 뭐니 이런 거 좀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는 거는 900억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건 트럼프가 겉으로 발레는 페인트 모션 뺑기고 내심은 이게 일거수일투족에 관한 미군의 움직임에 대한 고급 정보가 혹시라도 누출돼서 평양에 전해질 거에 대한 즉 지금 상태의 대한민국 정부와 군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에 기해한 그런 사정 때문이다. 라고 아니 조중동쯤 돼서 자칭 우파라며 자칭 보수라며 자칭들 많이 배운 고급진 신문이라며 그럼 그런 사정을 좀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건 싹 씻고 트럼프 돈벌레 돈독 언론 장사꾼 땡땡 저 개땡땡은 900억 아까워서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아주 이상한 별종인간 뭐 이런 식의 취지로 공격을 하니까 이것들이 이게 영어 문서라도 읽는 것들이야 아니면 이게 무슨 저게 뭐야 그 반민오리 못해갖고 환장한 놈들이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분들 조중동에 있는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흔히 추정되는 그 기자분들 공부 좀 하시고 상상력을 발동하셔서 좀 글을 쓰세요. 제대로 된 상상력을. 거기다가 이제 내일 며칠 안 있다가 또 박관용 씨까지 참여하는 또 핵무장에 관한 또 그 저거를 한대요. 저기 뭐야 핵무장에 관한 뭐죠? 세미나를 한대요. 그러니까 핵균형론을 얘기하는 거거든. 핵균형이라는 건 저기 뭐야 평양도 핵무장, 서울도 핵무장, 쌍방 핵무장, 핵 쌤 오케이 이 얘기거든요. 이게 좀 미친 소리인 게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째 저쪽은 북은 100만 200만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하방카 100m 200m 파고 내려가서 그 지도 계급만 살아남으면 지배 계급만 살아남으면 저쪽은 오케이예요. 반면 대한민국은 해상교통사고로 400명만 죽어도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북에 대해서는 여기가 핵을 무장했다고 핵 억지력이 발휘가 안 돼요. 핵 억지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핵 만들어서 문재인, 임종석 이런 사람들, 586 이런 사람들 호주머니에 넣어줄 그런 생각이냐고. 지금과 같이 썩 빠진 군부, 정말 간땡이가 다 쪼그라들은 군복 입은 공무원에 불과한 군부에 핵을 채워주고 지금과 같이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이 지배하는 정치가 횡행하고 지금과 같이 586 집단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법조, 언론 모든 곳을 잡고 흔드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핵을 개발해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박관용 씨. 원로시라며 농담하셔? 연세를 드시더라도 곱게 드셔야지. 뭐 그런 자리를 그렇게 주도해서 만드시고 주도해서 나오시고 그래? 연세 드신 분이. 곱게 은퇴 생활 하세요. 그런 자리에 얼굴 내서 무게 실어주지 말고. 왜 그러냐면 바깥에 있는 재야 연구자들이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 오케이. 논의해볼 만해요. 근데 거기에 박관용이 얼굴을 실어서 해줘? 그럼 박관용은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에 가오마담 언로란 말이에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원로가. 그런 짓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망쳐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또 군사기술 문제도 있어요. 요새는 전술핵과 전략핵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술핵이라 그러면 한 3, 4, 5만 톤까지는 전술핵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때 톤은 TNT 폭발력 기준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6,000톤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전술핵이에요. 그러니까 전술핵과 전략핵이 구분이 없어졌다는 건 뭐냐. 이 전술핵을 아주 정밀하게 작게 만들어서 아주 정밀 폭격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원하는 지점에. 그래가지고 이걸 또 땅속으로 파고들게 만들어서 터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중 폭발을 일으키면 ground shock effect, 지중 충격파, 지진파를 강력하게 발생시켜서 땅거죽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파괴력이 폭발력 대비 한 20배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 2만 톤 정도의 폭발력으로 세팅해서 때리면 이게 파괴력 기준은 40만 톤, 즉 히로시마의 한 30배 가까운 25배 이렇게 되는 파괴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술핵과 전략핵이 이제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기술의 추이가 이 전술핵을 전부 미국이 직접 운영하고 해외에 배치 안 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다 대고 자체 핵무장, 핵균형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국민들 개돼지로 우민화시키는 보수파리, 우파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가 한 두세 번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이 으시시한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워낙 작아서 이 전술핵이 이게 한 5만 톤까지 세팅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만 톤 정도 세팅하면 파괴력으로는 100만 톤 나온단 말이에요. 히로시마 60배 나와요. 파괴력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걸로 스텔스 폭격기,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에 들고 가서 이 사진 왼쪽에 있는 게 B2 스텔스 폭격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놔버릴 수가 있죠. 한번 이게 얼마나 작고 스마트하게 생겼고 또 땅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비행기가 떴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떨어집니다. 저게 돕니다. 왜 그러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회전을 일으켜야 돼요.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돌면서 내려오죠. 예. 이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죠. 이제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저거보다 훨씬 빨리 떨어질 텐데 슬로우 비디오죠. 천천히 떨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돌기 시작해요. 예, 이제 도네요. 돌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 예. 내려와서 땅에 들어갈 때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45도로 들어가죠. 저 동그란 원, 반경불과 20m. 땅속으로 쏙 들어가서 땅속에서 터져요. 자,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딱 미국 해구산 속에 딱 들어가서 같이 가야지 자체 핵무장, 핵균형, 세계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인 나라가 NPT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 한다고요? 트럼프가 완전히 네다바이 당해서 속아 넘어가서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는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핵무장 하려면 금방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지금 꺼내서 그 분위로 몰고 간다면 이건 보수파리, 우파파리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자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더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관영 씨나 혹은 현직 의원들이 여기에 부안해동에서 얘기하는 순간 저는 무지하게 맹렬하게 사납게 짓밟아 버릴 겁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근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요. 자, 요번에 자유한국당 논평 보세요. 이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해서 1조 390억인가 결정됐을 때 한 말 보세요.
그때 이제 미국이 1년간 유효하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분담금 협정이 5년마다 돌아옵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1년만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유효 기간을 좁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문맥으로 얘기할게요. 이번에 다행히 1조 380억으로 타결됐지만 이건 없던 얘기인데 문맥에 맞춰서 제가 집어넣은 얘기예요. 1년 뒤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또다시 한국과 미국은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 균열이 심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아있는 협상 기간 동안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하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1조 380억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쪽팔리게 밀당하면서 전 세계의 거지근성을 100%, 150%, 500% 폭로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 없이 가격 무조건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 무조건 싸게 하고 그거 유효기간 1년짜리로 5년으로 늘려야 된다. 이것만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냐? 국민들이 개돼지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거 보면 52%가 미국이 만약에 분담금 안 올려주면 철수하거나 주한미군을 축소하겠다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담금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니까 52%가 여론조사 하니까 52%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분담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가 52%예요. 무조건 인상 반대가. 그다음에 30%는 미국이 요구한다면은 분담금을 인상해야 된다가 30%쯤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52%가 이때 여론조사 이걸 개판으로 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47조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또 미국의 국방비가 한 해에 800조 원쯤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 미국의 해외 주둔 파병되어 있는 미군의 13%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한미군 분담금을 몇 조까지 내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참고로 해마다 신용카드 세금 환급금만 30조에서 40조를 주고 있으며 해마다 아이들 무상급식 한다고 수조 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객관적 판단을 하는데 그거 거두절미하고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하시면 미국이 방 뺀다고 할 때라도 인상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상 오케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절반쯤 개돼지처럼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나와요. 결과가 52%가 미국이 방 뺀다 그래도 인상하면 안 돼. 이러고 나온다고. 이거를 의식한답시고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주한미군 분담금 적정선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공청회를 해야 돼요. 이게 경제학적 모델이 많아요. 일종의 페어마켓 밸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야 주한미군에 빠지면 우리 안보가 어때? 절대적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미국은 주한미군이 빠져도 오케이고 우리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절대적이야. 그럼 우리는 수백 조를 들여서라도 주한미군 유치해야 돼. 근데 보니까 미국도 좀 손해 볼 것 같아.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오키나와로 다 미군을 물리게 되고 오키나와도 또 그 주민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면 거기서 또 물리게 되고 그럼 미국으로서 손해 볼 것 같다. 그럼 이거는 미국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야. 주한미군이 빠지는 건.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적정가가 될 수 있어?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 이론과 공정시장가에 의한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한 문제라고 이게. 그럼 그런 경제학자들 시켜서 수학적 모델링 하면서 재밌는 공청회판 한번 벌리면 되잖아. 그런 걸 못하는 거 자유한국당이.